여러분,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유적과 구불구불한 중세의 골목길, 그리고 성스러운 성당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은 곳. 이곳은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심장부, 아시시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위대한 순례의 목적지이자 오늘날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성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아시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탄생지인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그가 시작한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발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시는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 예술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보고이며 가난과 평화를 향한 성인의 보편적인 영적 메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곳 아시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지로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명맥을 이어온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성당처럼 느껴집니다. 도시의 주요 입구 중 하나인 페르누자 문을 지나면 보르고 아렌티노라 불리는 교회 지역이 시작됩니다. 이 구역은 과거 외부의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견고한 요새형 동네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성녀 클라라 대성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영적인 동반자였던 성녀 클라라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나의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적의 십자고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 양식은 초기 고딕 양식이지만 둥근 아치와 소박하고 엄숙한 파사드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클라라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한 가난의 정신을 더하여 흔들림 없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녀 클라라 대성당의 정면, 즉 파사드는 이 지역에서 나는 분홍색과 흰색 돌을 수평으로 번갈아 쌓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마차 바퀴 모양의 장미창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자부조가 양옆을 지키는 단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출입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는 넓은 테라스 같은 광장이 펼쳐져 있어 방문객들은 잠시 그늘에 앉아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도시 구조는 언덕의 등고선을 따라 길게 뻗은 두세 개의 큰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길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골목길, 아치, 계단,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오래된 마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 길가를 따라 늘어선 중세시대의 집들은 모두 인근 수바시오 산에서 채취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 돌들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생생하게 살아나고 따뜻한 저녁 노을에는 붉게 물들며 달빛 아래에서는 창백하게 빛나고 눈이 내릴 때는 하얗게 도시를 덮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돌들은 햇살과 달빛, 비와 눈을 맞으며 도시의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가옥들이 나무와 흙으로 따스함을 표현한다면
이곳 아시시는 단단한 돌로서 신을 향한 영원불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시시의 역사는 성 프란치스코 이전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시의 기원을 고귀한 혈통에서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움브리아 부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에트루리아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마침내 로마인들이 이 도시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서기 1000년경 아시시는 자유코문에 즉 자치도시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일어난 종교적, 문화적 부흥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세워지고 성곽은 더욱 견고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아시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형태, 건축 양식,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특별한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석회암으로 지어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조화로운 통일성을 자아냅니다. 도시 중심부 전체는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은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8개의 성문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중세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난 곳은 산 프란체스코 피콜리노라 불리는 이 소박한 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말과 당나귀를 기르던 마구간이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더없이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현재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2개의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이 성당의 파사드, 즉 정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 구조와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3개의 장미창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중앙 장미창은 마치 동물을 밟고 서 있는 3명의 인물이 떠받치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3세기 순교자이자 주교였던 아시시의 성 루피노에게 봉헌되었으며 그의 유해가 성당 내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은 건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당 내부 오른쪽 복도 시작점에 있는 세례대에서 1182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리고 1193년 클라라 성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첫 제자들 다수도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요새 로카 마조레가 서 있습니다.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요새는 한때 교황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건되고 증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시의 진정한 힘은 이 돌로 만든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한 성인의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요새가 방어적 목적을 상실한 후 버려진 반면 성인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의 심장부, 코문의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도시의 중심이었으며 중세시대에는 사회, 문화, 정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미네르바 신전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교도 신전이 오늘날에는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라는 이름의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와 역사의 층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순례 여정은 그 정점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으로 향합니다. 이 대성전은 움브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향하는 중심지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온유한 성인,
프란치스코를 향한 신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성전 공사는 성인이 선종한 지 불과 2년 후인 122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언덕은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던 슬픔과 저주의 장소였죠.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곳에 묻히기로 결정되면서 언덕은 천국의 언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망의 땅이 희망과 구원의 성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곳의 지형과 교회의 기능 때문에 대성전은 매우 독특한 2층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아래층 성당은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그를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웅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경건하고 묵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위층 성당은 성인의 삶을 찬미하고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높고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밝고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위대한 건축을 가능하게 한 것은 프란치스코의 초대 총장이었던 엘리야 형제의 열정과 헌신, 아시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 그리고 도시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수바시오 산의 분홍색과 흰색 도른 건물의 특별하고 예술적인 색채 효과를 더해줍니다. 2층 성당의 정면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중앙의 거대한 장미창 주변에는 네 복음사가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출입문은 방문객들을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아시시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돌 하나하나, 골목길 하나하나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그의 삶은 12세기와 13세기, 경제, 문화, 사회, 교회가 급변하던 종교적 갈등과 개혁의 시대에 던져진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늘 함께하시며 성 프란치스코의 겸손과 성녀 클라라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유적과 구불구불한 중세의 골목길, 그리고 성스러운 성당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은 곳. 이곳은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심장부, 아시시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위대한 순례의 목적지이자 오늘날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성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아시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탄생지인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그가 시작한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발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시는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 예술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보고이며 가난과 평화를 향한 성인의 보편적인 영적 메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곳 아시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지로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명맥을 이어온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성당처럼 느껴집니다. 도시의 주요 입구 중 하나인 페르누자 문을 지나면 보르고 아렌티노라 불리는 교회 지역이 시작됩니다. 이 구역은 과거 외부의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견고한 요새형 동네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성녀 클라라 대성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영적인 동반자였던 성녀 클라라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나의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적의 십자고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 양식은 초기 고딕 양식이지만 둥근 아치와 소박하고 엄숙한 파사드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클라라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한 가난의 정신을 더하여 흔들림 없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녀 클라라 대성당의 정면, 즉 파사드는 이 지역에서 나는 분홍색과 흰색 돌을 수평으로 번갈아 쌓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마차 바퀴 모양의 장미창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자부조가 양옆을 지키는 단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출입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는 넓은 테라스 같은 광장이 펼쳐져 있어 방문객들은 잠시 그늘에 앉아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도시 구조는 언덕의 등고선을 따라 길게 뻗은 두세 개의 큰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길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골목길, 아치, 계단,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오래된 마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 길가를 따라 늘어선 중세시대의 집들은 모두 인근 수바시오 산에서 채취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 돌들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생생하게 살아나고 따뜻한 저녁 노을에는 붉게 물들며 달빛 아래에서는 창백하게 빛나고 눈이 내릴 때는 하얗게 도시를 덮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돌들은 햇살과 달빛, 비와 눈을 맞으며 도시의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가옥들이 나무와 흙으로 따스함을 표현한다면 이곳 아시시는 단단한 돌로서 신을 향한 영원불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시시의 역사는 성 프란치스코 이전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시의 기원을 고귀한 혈통에서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움브리아 부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에트루리아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마침내 로마인들이 이 도시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서기 1000년경 아시시는 자유코문에 즉 자치도시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일어난 종교적, 문화적 부흥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세워지고 성곽은 더욱 견고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아시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형태, 건축 양식,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특별한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석회암으로 지어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조화로운 통일성을 자아냅니다. 도시 중심부 전체는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은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8개의 성문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중세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난 곳은 산 프란체스코 피콜리노라 불리는 이 소박한 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말과 당나귀를 기르던 마구간이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더없이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현재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2개의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이 성당의 파사드, 즉 정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 구조와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세 개의 장미창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중앙 장미창은 마치 동물을 밟고 서 있는 세 명의 인물이 떠받치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3세기 순교자이자 주교였던 아시시의 성 루피노에게 봉헌되었으며 그의 유해가 성당 내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은 건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당 내부 오른쪽 복도 시작점에 있는 세례대에서 1182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리고 1193년 클라라 성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첫 제자들 다수도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요새, 로카 마조레가 서 있습니다.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요새는 한때 교황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건되고 증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시의 진정한 힘은 이 돌로 만든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한 성인의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요새가 방어적 목적을 상실한 후 버려진 반면 성인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의 심장부, 코문의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도시의 중심이었으며 중세시대에는 사회, 문화, 정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미네르바 신전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교도 신전이 오늘날에는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라는 이름의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와 역사의 층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순례 여정은 그 정점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으로 향합니다. 이 대성전은 움브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향하는 중심지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온유한 성인 프란치스코를 향한 신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성전 공사는 성인이 선종한 지 불과 2년 후인 122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언덕은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던 슬픔과 저주의 장소였죠.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곳에 묻히기로 결정되면서 언덕은 천국의 언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망의 땅이 희망과 구원의 성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곳의 지형과 교회의 기능 때문에 대성전은 매우 독특한 2층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아래층 성당은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그를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웅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경건하고 묵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위층 성당은 성인의 삶을 찬미하고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높고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밝고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위대한 건축을 가능하게 한 것은 프란치스코의 초대 총장이었던 엘리야 형제의 열정과 헌신, 아시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 그리고 도시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수바시오 산의 분홍색과 흰색 도른 건물의 특별하고 예술적인 색채 효과를 더해줍니다. 2층 성당의 정면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중앙의 거대한 장미창 주변에는 네 복음사가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출입문은 방문객들을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아시시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돌 하나하나, 골목길 하나하나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그의 삶은 12세기와 13세기, 경제, 문화, 사회,
교회가 급변하던 종교적 갈등과 개혁의 시대에 던져진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늘 함께하시며 성 프란치스코의 겸손과 성녀 클라라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유적과 구불구불한 중세의 골목길, 그리고 성스러운 성당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은 곳. 이곳은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심장부, 아시시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위대한 순례의 목적지이자 오늘날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성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아시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탄생지인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그가 시작한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발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시는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 예술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보고이며 가난과 평화를 향한 성인의 보편적인 영적 메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곳 아시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지로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명맥을 이어온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성당처럼 느껴집니다. 도시의 주요 입구 중 하나인 페르누자 문을 지나면 보르고 아렌티노라 불리는 교회 지역이 시작됩니다. 이 구역은 과거 외부의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견고한 요새형 동네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성녀 클라라 대성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영적인 동반자였던 성녀 클라라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나의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적의 십자고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 양식은 초기 고딕 양식이지만 둥근 아치와 소박하고 엄숙한 파사드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클라라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한 가난의 정신을 더하여 흔들림 없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녀 클라라 대성당의 정면, 즉 파사드는 이 지역에서 나는 분홍색과 흰색 돌을 수평으로 번갈아 쌓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마차 바퀴 모양의 장미창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자부조가 양옆을 지키는 단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출입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는 넓은 테라스 같은 광장이 펼쳐져 있어 방문객들은 잠시 그늘에 앉아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도시 구조는 언덕의 등고선을 따라 길게 뻗은 두세 개의 큰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길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골목길, 아치, 계단,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오래된 마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 길가를 따라 늘어선 중세시대의 집들은 모두 인근 수바시오 산에서 채취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 돌들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생생하게 살아나고 따뜻한 저녁 노을에는 붉게 물들며 달빛 아래에서는 창백하게 빛나고 눈이 내릴 때는 하얗게 도시를 덮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돌들은 햇살과 달빛, 비와 눈을 맞으며 도시의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가옥들이 나무와 흙으로 따스함을 표현한다면 이곳 아시시는 단단한 돌로서 신을 향한 영원불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시시의 역사는 성 프란치스코 이전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시의 기원을 고귀한 혈통에서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움브리아 부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에트루리아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마침내 로마인들이 이 도시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서기 1000년경 아시시는 자유코문에 즉 자치도시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일어난 종교적, 문화적 부흥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세워지고 성곽은 더욱 견고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아시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형태, 건축 양식,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특별한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석회암으로 지어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조화로운 통일성을 자아냅니다. 도시 중심부 전체는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은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8개의 성문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중세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난 곳은 산 프란체스코 피콜리노라 불리는 이 소박한 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말과 당나귀를 기르던 마구간이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더없이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현재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2개의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이 성당의 파사드, 즉 정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 구조와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3개의 장미창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중앙 장미창은 마치 동물을 밟고 서 있는 3명의 인물이 떠받치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3세기 순교자이자 주교였던 아시시의 성 루피노에게 봉헌되었으며 그의 유해가 성당 내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은 건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당 내부 오른쪽 복도 시작점에 있는 세례대에서 1182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리고 1193년 클라라 성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첫 제자들 다수도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요새 로카 마조레가 서 있습니다.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요새는 한때 교황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건되고 증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시의 진정한 힘은 이 돌로 만든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한 성인의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요새가 방어적 목적을 상실한 후 버려진 반면 성인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의 심장부, 코문의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도시의 중심이었으며 중세시대에는 사회, 문화, 정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미네르바 신전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교도 신전이 오늘날에는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라는 이름의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와 역사의 층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순례 여정은 그 정점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 성프란치스코 대성전으로 향합니다. 이 대성전은 움브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향하는 중심지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온유한 성인 프란치스코를 향한 신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성전 공사는 성인이 선종한 지 불과 2년 후인 122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언덕은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던 슬픔과 저주의 장소였죠.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곳에 묻히기로 결정되면서 언덕은 천국의 언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망의 땅이 희망과 구원의 성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곳의 지형과 교회의 기능 때문에 대성전은 매우 독특한 2층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아래층 성당은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그를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웅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경건하고 묵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위층 성당은 성인의 삶을 찬미하고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높고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밝고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위대한 건축을 가능하게 한 것은 프란치스코의 초대 총장이었던 엘리야 형제의 열정과 헌신, 아시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 그리고 도시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수바시오 산의 분홍색과 흰색 도른 건물의 특별하고 예술적인 색채 효과를 더해줍니다. 2층 성당의 정면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중앙의 거대한 장미창 주변에는 네 복음사가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출입문은 방문객들을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아시시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돌 하나하나, 골목길 하나하나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그의 삶은 12세기와 13세기, 경제, 문화, 사회, 교회가 급변하던 종교적 갈등과 개혁의 시대에 던져진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늘 함께하시며 성 프란치스코의 겸손과 성녀 클라라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유적과 구불구불한 중세의 골목길, 그리고 성스러운 성당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은 곳. 이곳은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심장부, 아시시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위대한 순례의 목적지이자 오늘날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성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아시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탄생지인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그가 시작한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발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시는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 예술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보고이며 가난과 평화를 향한 성인의 보편적인 영적 메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곳 아시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지로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명맥을 이어온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성당처럼 느껴집니다. 도시의 주요 입구 중 하나인 페르누자 문을 지나면 보르고 아렌티노라 불리는 교회 지역이 시작됩니다. 이 구역은 과거 외부의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견고한 요새형 동네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성녀 클라라 대성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영적인 동반자였던 성녀 클라라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나의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적의 십자고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 양식은 초기 고딕 양식이지만 둥근 아치와 소박하고 엄숙한 파사드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클라라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한 가난의 정신을 더하여 흔들림 없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녀 클라라 대성당의 정면, 즉 파사드는 이 지역에서 나는 분홍색과 흰색 돌을 수평으로 번갈아 쌓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마차 바퀴 모양의 장미창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자부조가 양옆을 지키는 단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출입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는 넓은 테라스 같은 광장이 펼쳐져 있어 방문객들은 잠시 그늘에 앉아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도시 구조는 언덕의 등고선을 따라 길게 뻗은 두세 개의 큰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길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골목길, 아치, 계단,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오래된 마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 길가를 따라 늘어선 중세시대의 집들은 모두 인근 수바시오 산에서 채취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 돌들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생생하게 살아나고 따뜻한 저녁 노을에는 붉게 물들며 달빛 아래에서는 창백하게 빛나고 눈이 내릴 때는 하얗게 도시를 덮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돌들은 햇살과 달빛, 비와 눈을 맞으며 도시의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가옥들이 나무와 흙으로 따스함을 표현한다면 이곳 아시시는 단단한 돌로서 신을 향한 영원불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시시의 역사는 성 프란치스코 이전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시의 기원을 고귀한 혈통에서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움브리아 부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에트루리아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마침내 로마인들이 이 도시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서기 1000년경 아시시는 자유코문에 즉 자치도시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일어난 종교적, 문화적 부흥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세워지고 성곽은 더욱 견고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아시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형태, 건축 양식,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특별한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석회암으로 지어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조화로운 통일성을 자아냅니다. 도시 중심부 전체는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은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8개의 성문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중세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난 곳은 산 프란체스코 피콜리노라 불리는 이 소박한 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말과 당나귀를 기르던 마구간이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더없이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현재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2개의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이 성당의 파사드, 즉 정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 구조와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3개의 장미창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중앙 장미창은 마치 동물을 밟고 서 있는 3명의 인물이 떠받치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3세기 순교자이자 주교였던 아시시의 성 루피노에게 봉헌되었으며 그의 유해가 성당 내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은 건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당 내부 오른쪽 복도 시작점에 있는 세례대에서 1182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리고 1193년 클라라 성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첫 제자들 다수도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요새 로카 마조레가 서 있습니다.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요새는 한때 교황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건되고 증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시의 진정한 힘은 이 돌로 만든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한 성인의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요새가 방어적 목적을 상실한 후 버려진 반면 성인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의 심장부, 코문의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도시의 중심이었으며 중세시대에는 사회, 문화, 정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미네르바 신전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교도 신전이 오늘날에는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라는 이름의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와 역사의 층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순례 여정은 그 정점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으로 향합니다. 이 대성전은 움브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향하는 중심지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온유한 성인 프란치스코를 향한 신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성전 공사는 성인이 선종한 지 불과 2년 후인 122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언덕은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던 슬픔과 저주의 장소였죠.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곳에 묻히기로 결정되면서 언덕은 천국의 언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망의 땅이 희망과 구원의 성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곳의 지형과 교회의 기능 때문에 대성전은 매우 독특한 2층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아래층 성당은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그를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웅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경건하고 묵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위층 성당은 성인의 삶을 찬미하고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높고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밝고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위대한 건축을 가능하게 한 것은 프란치스코의 초대 총장이었던 엘리야 형제의 열정과 헌신, 아시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 그리고 도시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수바시오 산의 분홍색과 흰색 도른 건물의 특별하고 예술적인 색채 효과를 더해줍니다. 2층 성당의 정면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중앙의 거대한 장미창 주변에는 네 복음사가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출입문은 방문객들을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아시시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돌 하나하나, 골목길 하나하나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그의 삶은 12세기와 13세기, 경제, 문화, 사회, 교회가 급변하던 종교적 갈등과 개혁의 시대에 던져진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늘 함께하시며 성 프란치스코의 겸손과 성녀 클라라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유적과 구불구불한 중세의 골목길, 그리고 성스러운 성당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은 곳. 이곳은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심장부, 아시시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위대한 순례의 목적지이자 오늘날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성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아시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의 탄생지인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그가 시작한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발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시는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 예술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한 보고이며 가난과 평화를 향한 성인의 보편적인 영적 메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곳 아시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지로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명맥을 이어온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성당처럼 느껴집니다. 도시의 주요 입구 중 하나인 페르누자 문을 지나면 보르고 아렌티노라 불리는 교회 지역이 시작됩니다. 이 구역은 과거 외부의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견고한 요새형 동네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성녀 클라라 대성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영적인 동반자였던 성녀 클라라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나의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적의 십자고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 양식은 초기 고딕 양식이지만 둥근 아치와 소박하고 엄숙한 파사드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클라라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한 가난의 정신을 더하여 흔들림 없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녀 클라라 대성당의 정면, 즉 파사드는 이 지역에서 나는 분홍색과 흰색 돌을 수평으로 번갈아 쌓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마차 바퀴 모양의 장미창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자부조가 양옆을 지키는 단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출입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는 넓은 테라스 같은 광장이 펼쳐져 있어 방문객들은 잠시 그늘에 앉아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도시 구조는 언덕의 등고선을 따라 길게 뻗은 두세 개의 큰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길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골목길, 아치, 계단,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오래된 마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 길가를 따라 늘어선 중세시대의 집들은 모두 인근 수바시오 산에서 채취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 돌들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생생하게 살아나고 따뜻한 저녁 노을에는 붉게 물들며 달빛 아래에서는 창백하게 빛나고 눈이 내릴 때는 하얗게 도시를 덮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돌들은 햇살과 달빛, 비와 눈을 맞으며 도시의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가옥들이 나무와 흙으로 따스함을 표현한다면 이곳 아시시는 단단한 돌로서 신을 향한 영원불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시시의 역사는 성 프란치스코 이전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시의 기원을 고귀한 혈통에서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움브리아 부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에트루리아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마침내 로마인들이 이 도시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서기 1000년경 아시시는 자유코문에 즉 자치도시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일어난 종교적, 문화적 부흥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세워지고 성곽은 더욱 견고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아시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형태, 건축 양식,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특별한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석회암으로 지어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조화로운 통일성을 자아냅니다. 도시 중심부 전체는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은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8개의 성문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중세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난 곳은 산 프란체스코 피콜리노라 불리는 이 소박한 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말과 당나귀를 기르던 마구간이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더없이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현재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2개의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이 성당의 파사드, 즉 정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 구조와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3개의 장미창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중앙 장미창은 마치 동물을 밟고 서 있는 3명의 인물이 떠받치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3세기 순교자이자 주교였던 아시시의 성 루피노에게 봉헌되었으며 그의 유해가 성당 내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은 건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당 내부 오른쪽 복도 시작점에 있는 세례대에서 1182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리고 1193년 클라라 성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첫 제자들 다수도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요새 로카 마조레가 서 있습니다.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요새는 한때 교황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건되고 증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시의 진정한 힘은 이 돌로 만든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던 한 성인의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요새가 방어적 목적을 상실한 후 버려진 반면 성인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의 심장부,
코문의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도시의 중심이었으며 중세시대에는 사회, 문화, 정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미네르바